정치뉴스에서 우승을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을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장대소에서 박을 담당하는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박입니다. 네, 장을 담당하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짱입니다. 네, 저희가 정권 교체가 되고 처음 뵙는 시간입니다. 대선 당일날 방송을 했었는데 그 되게 옛날 일 같아요. 진짜 한참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년까지요? 하루하루 이제 계속 뽑아요. 이제 세 가지 특검 네. 조사기 시작을 해봐요. 매일매일 특종이지. 아, 안 저도 그러겠어요? 열심히 더 취재해야 되겠네요. 아니 김은재 앵커님은 예. 앵커 잘하시니까 이거 정리 잘하시면 됩니다. 예. 취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취재는 햇살? 박 실장님이. 두 분이 함께 아니, 저는 평론만 저는 취재는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취재하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더 자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만. 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 장성태 소장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만 특별하게 방송 직전에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편집 없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후다닥 빨리 가보도록 하죠. 저에게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 한 분께 커피 쿠폰을 증정하겠습니다. 장 소장님이 쏘시는 건가요? 네, 김은재 앵커님이 선정해 주십시오. 오 진짜로 야. 장 소장님이 그러면 5분으로. 아니 한 분. 한 분 아니 이렇게 돈도 잘 벌면서 한 분 5분. 오. 자 다섯 선풀로 분. 소통하면서 선풀로. 예. 또 뭐 넌 치사해서 안 먹는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럴 때는 칭찬해 주시면서 또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장 소장님이 쏘는 5명 예. 중에 2명은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태 실장님이 고르시는 것으로. 쏘기는 장 소장님 쏘고 저는 예. 고르기만. 네 함께 선정하는 것으로 아,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라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되지. 끝나고 저희가 고를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장 소장님이 5명 했으면 저는 10명에게 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딸 학원 가야 돼. 갑자기 핸드폰 보시는 박성태 실장님 얼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선 당일날 뵀었고요. 그리고는 그 사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좀 눈길을 끄는 건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 그렇죠. 때문에 인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인사로 그 정부의 어떤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뭐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강훈식 비서실장, 뭐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 임명하시는 거 보고 정말 잘하셨다.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 없다. 그렇게 막 얘기했더니 막 그걸 또 짤로 만들어가지고 예, 썸네일 막 장성철 엄청 쟤는 돌더라고요. 또 분명히 나중에 욕하려고 지금은 칭찬하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건 잘했다라고 해야지 뭐 굳이 억지로 내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해야지. 이건 뭐 그런 짓은 안 해요. 어떤 점이 좀 잘 됐다고 보셨길래 흠잡을 데 없다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예. 장관 후보자로 많이 임명된 것, 그리고 비서실장을 정치인 시킨 것, 그리고 우상호라는 친명계가 아니라 비서실장보다 선수랑 나이가 더 많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막 정말 친해가지고 막 모든 걸 얘기 나누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분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차기 후계 구도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강원지사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후보자들 후계자들을 키우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부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부처에 가면 훨씬 일 잘해요. 그래요?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고 예.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예산도 다뤄보잖아요. 법률도 다뤄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정치잖아요. 장관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교수 출신 데려다 놓으면은요, 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일정 딱 잡아가지고 밖으로 돌려버려요. 행사만 돌리고 끝낸다. 그러고 이제 밤에 예. 녹초가 돼가지고 오면은요, 보고서를 아주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저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거의 이 정도예요. 그럼 부처는 관료들 손에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이건데 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관료들이 정치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안 처리하는데도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잘한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면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같으시네요. 네,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우리 사회 현재 큰 문제가 정치가 실종됐다 사실은. 예. 저는 정치는 설득, 조율 이게 좀 핵심이다. 물론 단호하게 단죄를 내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냥 밀고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최대한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좀 너무 양극화되지 않고 정치적 갈등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것들이 실제 구조적으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선으로 그런 의지를 보였다. 제가 이제 현직 의원 중에는 김영진 의원이 사람이 참 괜찮아요. 민주당에 조율하고 정책적 마인드도 있고. 근데 전직 의원 중에는 또 우상호 전 의원이 예. 조율하고 또 정무적 소통 능력이 좋거든요. 현직 박지원 의원님도 제가 존경하고 그런데 우상호 전 의원이 사실 선수도 더 많고 더 선배였지만 비서실장 밑에서 정무수석을 한다. 이거는 물론 뭐 잘할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죠. 예.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이벤트나 사건들이 터져서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일단 인선으로는 상당히 잘 된 인선이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막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정치를 제대로 내가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 제대로 정치를 하고 설득하고 조율하겠다. 물론 설득해도 안 되면 그냥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대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국민 통합이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실체 인선 과정에서는 그걸 보여줬다라고 봐요. 상당히 실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서실 인선은 사실 이제 뭐 윤곽이 거의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 장차관이 또 내각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대통령이 국민 추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빼고 자천 말고 혹시 추천 자천했어요. 오전 방송에서 봤습니다. 자천하더라고요. 네, 문체부 차관하시고 싶으시다고 자천하신 거 봤기 때문에 자천 빼고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공사 사장 하고 싶어요. 굉장히 또 두 분 다 문화적으로 관광 문화 예체능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론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관광공사가 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예산을 써서 각 지역을 지방의 각 지방을 관광화시키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돈을 좀 빼고 그게 내수 활성에 아주 좋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 근데 시켜도 안 해요. 안 하신다고요? 네. 하시고 싶다더니 그냥 한 말이죠.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은 못 다닐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서 자유로운 다니겠다. 영혼이에요. 예, 아니 그 원래는 하와이 영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었나요? 더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외국 나가서 사는 것도 그렇고. 하와이가 더운지 몰랐대요. 제가 알려줬어요. 덥다고. 네.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또 곧 돌아오는 하와이긴 그리고 뭐 한데. 저한테 뭐 하와이 총영사나 뭐 문체부 차관 줄 리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죠. 네,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사람이 이 자리 갔으면 좀 의미가 있겠다. 장차관급 인사로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안 할래요. 누구를 생각하시게요? 아니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 기재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히 유능하고 사명감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진하고 저는 완전 반대라고요?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의 가장 좋은 대선 주자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승민 총리선 아니다. 근데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경제 정책을 짜고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사실은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실용이라고 했을 때는 합리 실용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비용만 생각하지만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예. 무엇이 목적이냐? 이 목적을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느냐인데 이 목적을 빼고 보통은 최소 비용만 생각을 해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화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이 자영업이 위기고 어떤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자영업을 어느 정도는 살려놓으러 간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유승민 경제부총리다. 반대 난 죽어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되면 안 돼요. 이거덕거릴 수 있다. 이거덕거릴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좀 뭐 되게 괜찮은 분이라고 보지만 초기에 이걸 같이 할 어떤 정책의 집행을 같이 할 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셔야죠. 이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제. 요새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 저만 한번 뵀는데 생각이 많이 유연해지셨어요. 생각은 유연해지시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이 아니라 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때 좀 통합형 내각이 꾸려질 때 예.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아 지금 또 지방선거 출마설이 있는 인사들이 좀 빠지게 될 경우 이기가 생기면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 출신과 함께 성과를 내고 싶어 하겠죠. 지금은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그 대선 출마하지 않으면서 유승민 전 대표의 뉴스가 확 들어가 버렸는데 또 최근 근황을 알려주시니까 또 재밌게 듣게 되긴 하네요. 재밌었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도 뭐 국민통합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진다. 그럼 그런 거 해도 되죠. 예. 아무튼 인선으로서 본인도 과거와는 좀 달리 생각이 유연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새로운 인사가 시작되긴 하는데 그 김병기, 서영교 두 사람이 또 6월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맞붙게 되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름에 받침에 이응자 들어가는 분이 될 것 같아요. 받침에 이응이 둘 다 들어가 계시긴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사람과 사회 연구소 국문과 1타 강사 우리 박성태 실장님 모르셨을 리가 없다. 내가 둘 다 이응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인재 앵커님이 이 원고 써주신 거 있잖아요. 이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 이 저희 기억 니은순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들켰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김병기 의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소영규 의원한테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섭섭해 하실 수 근데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예. 네.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많이 욕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아무래도 공천 때 공관위 간사 역할을 지난 하면서 총선 때 예. 공천 때 예. 공관위 간사를 했었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박성태 실장님의 이 놀라운 예지력이 얼마나 맞았는지. 아니 민주당 의원들 물어보니까 네. 이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원내대표는 진짜 못 맞춰요. 실제 기자들도 못 맞춰요. 원내대표는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제일 어렵죠. 되게 어려운 선거죠. 근데 방송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정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기류가 있다는 그런 걸 기류가 지금 있다. 취재해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또 선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네, 말씀을 소영구 의원님도 아끼신다. 괜찮아요. 네. 예. 아, 왜냐하면 이게 진짜 치열한 게 지금 주말에 당 지도부와 신임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을 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도 좀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따로 사진을 찍었는데 같이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전 비서관 이야기를 했고 각각 이걸 잘라가지고 혹은 뭐 단독 사진을 보도하는 식으로 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왜 특별한 소영구 의원이 이야기가 원래 없다. 둘이 찍었는데 의전 비서관이 이러면 오해를 삽니다. 같이 셋이 찍으시죠. 하고 다시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님이 이렇게만 해서 요걸 짤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빈다. 그러니까 소영기 의원은 원래 둘이 처음 찍었던 사진을. 여기에 그 말도 화제가 된다고 해요. 그 멘트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예. 해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영기 의원이 반드시 돼야 된다. 원내대표가. 그냥 덕담이죠. 그 얘기를 똑같이 김병기 의원에게 했는데 반드시 자를 빼먹었대요. 아, 예민한. 그걸 지적해줬더니 다시 그 얘기를 했다고. 네. 신경전인데 서영교 의원이 저번에 오광수 민정수석 때 아니다라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약간 감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히려 그게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기류에선 좀 멀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결과 어차피 이번 주 오광수 금요일 민정수석 나오니까. 설이 나올 때. 예, 예. 예. 오광수 사실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도 저희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저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사진 먼저 이야기하고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이 사진이 가장 화제여서 저희가 많은 또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저 만찬이 불러온 가장 큰 뉴스는 이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기한 뭐 설치물? 이잖아요. 조경 시설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반사풀이라고 해서 뭐 리플렉팅 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반사가 물에 반사된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조명되면은 저기에 나무라든지 뭔가 그 물 위에 비쳐가지고 그게 예. 하나의 인테리어 형식이다, 조경이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려견들이 수영하는 개풀 같지는 않아요. 개풀이가 어디 갔나 근데. 예, 저희 그 친구는 여의입니다. 개풀이. 예, 개풀. 개풀이. 예. 이 추억의 풀이들. 개풀은 아닌 것 풀이와 같고 소리. 예. 그냥 조경용으로 조금 수준 낮은 업체에서 좀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램 21인가 21g인가
거기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조경하려면 저 밑에 좀 검은색 타일을 깔아가지고 잘 비추도록 해야 되는데 수영장 목욕탕처럼 저렇게 이 타일이 조경 시설로 들어가는 타일은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지. 좀 오해를 빚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묘한 상상을 하게 하고. 근데 이제 개풀이라면 저기 루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총총총총 확 이렇게 들어가는. 요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긴 아니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렇게 계단으로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건 안 돼요. 미끄러진다고요 저게. 아.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깊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5m 7, 인데 80cm? 그래도 네. 쬐깐한 1m도 안 되는 개가 저기 빠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아 안 깊이는 된다니까. 70에서 80이고 네. 예. 세로 무릎 사이. 5m, 가로 2m라고 네. 합니다. 무릎 사이 정도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쬐깐한 치아와 같은 견종은 빠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원래 루트를 만들어요. 네. 개풀이. 아, 예. 개풀이가 왔군요. 개풀이. 잠깐만요. 아 추억의 저희 개풀이. 친구들. 예. 개풀이. 풀이와 소리인데 개풀이를 아, 서로 좀 넣어보도록 경쟁하시는 이해가 것 같은데요. 좀 누구를 됐고요. 할지. 아, 나 수영하고 싶어. 더워.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개풀이. 예, 좀 아니 그래서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개풀이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런 형식은 아니더라고요. 좀 옆에 아 온라인에 강아지용 풀 풀장 사진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사료 있어요. 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놔요. 근데 저거는 그런 형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용이라고 하기에도 수준이 낮은 게 보통 조경용이라면 저기 밑에 있잖아요. 예, 요거 쓰시면 됩니다. 예, 저 예. 밑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예, 예. 밤에 쫙 하면은 조명이 불빛이 쫙 올라와서 은은한 불빛. 아, 그러니까 보통 예. 요런 벽체에 그렇지. 불빛이 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없어요. 수준 낮은 업체에서 한 거라니까요. 저기 잘못. 아, 예. 그 외빈이 뭐. 왔을 때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저를 조경용으로 만들었는데 걔 산책시키다가 토리가 갑자기 나 더워 수영할래. 그래서 저기 가서 수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용은 아니었다. 예. 왜냐면 이게 궁금한 게 21g이 잘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했는지 알기가 상당히 자기들도 어려워요. 모를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조경용으로 했는데 개수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개수영장으로 했는데 조경용이 될 수도 있고 아. 우리가 상식에 비춰서 해석하기는 좀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명 같긴 여기 합니다. 불빛이 뭐 하나 있긴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 배수구인지 조명인지 지금 사진으로는 여기 두 개 있고 예. 아, 조명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러면 어. 맞네. 네, 뭐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진짜 목욕탕일 수도 있어요. 조경? 이게 목욕탕 이게 옛날에 뭐 해수탕 할 때 그 타일이잖아요. 보통 냉탕에 이 타일 많이 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목욕탕 이거는 수도 있어요. 관저를 관리한 직원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왜요? 이재명 뭘 대통령이 상상하는 그-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관저에 있으니까 다 이미 상황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저 뭐였어? 그러면은 네, 뭐 조경용입니다. 아니면 개풀입니다. 그걸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얘기가 안 나는 거 보면 개풀장은 아닌 것 같다. 네, 개풀장이면 진작 얘기가 나왔지. 완전 직원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조금 있으면 그러면 진실이 무엇인지 나올 거다라고 네,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예, 이게 예. 뭐 그렇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경시설 할 수도 있는 재밌으라고 거고. 보는 거지. 예. 조경시설 했는데 걔가 빠지면 또 개수영장 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오늘 이제 공포가 됐잖아요. 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무수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오,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여기서 놀랄 예. 건 없다. 예. 제가 볼 때. 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네. 하는 이건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가십성이고 예. 무수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228톤의 물을 왜 썼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좀 더 주목을 물 받은 건 있는 마셨을 것 수도 같은데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예. 아, 술고래라고 건강으로. 해요. 술고래. 아, 술고래니까 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물도 술 마시고. 먹으면. 예. 술 마시고 좀 더- 물 마시고 노래하고. 네, 삼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의혹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주 박성태 실장님이 준비한 말말말이 국무회의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예. 제가 최근에 이 국무회에 참석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오. 국무회에 참석하는데 정말 바뀌었다. 이분은 지난 정부에도 국무회에 참석한 적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있고 예. 이재명 정부 때도 국무회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바뀌었다.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에 참석하면 모두 발언하고 간대요. 에? 아, 네. 그래 안 듣고요. 국무회의는 아, 예. 모두 발언용이라는 거예요. 아, 대국민 메시지. 예, 예, 박근혜 예. 정부 때도 이제 뭐 그랬죠. 대수비 때 예.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용이 좀 많았다. 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국무회의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회의 툭툭툭 물어보고 이거 어때요? 뭐 그냥 모두 발언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말 정도 하고 계속 물어보고 진짜 회의를 답하고 한다. 진짜 회의를 한다. 예. 사실 그게 맞죠. 예.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밑에서 원래 다 조율하고 또 소수회의에서 조율할 건 조율하고 국무회의는 좀 더 형식적인 그런 거 한다 했는데 사실은 장관들이 대통령이랑 진짜 회의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따로 소수회의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회의가 여러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장관도 어떤 뭐 우리나라 IT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국무회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장관들이 정무직으로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회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건 맞는 방향인 것 같다. 뭐 재밌는 뉴스긴 하네요. 그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한테 자살률 왜 이렇게 높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 화제이던데 예. 그러니까 바뀐 풍경이라고 하는 게 딱 대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예. 진짜 모두 발언하고 조금 있다가 대통령은 빠졌대요. 아. 윤석열 정부 때도 윤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하고 빠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뀐 국무회의에서 이제 오늘 3특검도 공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변화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그것도 같은데. 좀 모양이 좀 그래요. 웃기잖아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지만 근데 따지면 이분들 계속 거부권 주장해갖고 거부권 의결한 분들 아니에요. 네. 근데 찬성합니다. 뭐 했든 아. 뭐 윤석열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본심을 숨겼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면 뭐 사실 국무위원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은 인사들이 이번에서 찬성하는 뭔가에 인지상정상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좀 모양이 우습죠. 네.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 때 사실 멤버들도 아직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예.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스스로 얼마나 쪽팔리고 자괴감이 들까?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아니잖아요. 한 5번 정도 하지 않았나 어디 이게? 그렇죠. 3개 특검법을 다 하면 7, 8번 될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자기네들이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고 뭐 그렇게 논리를 내세우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입니다. 네, 찬성입니다. 아, 말이 되나? 안 창피하나? 그렇게 살고 싶나?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참석자 생각이 들어요.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거든요. 네.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의결을 하는 거예요. 오. 참석자의 과반이 의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과 몇 달 전에 본인들이 했던 말대로 하면 의결이 안 되는 내용들이야. 사실은. 그렇네요. 사실 네.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한 번씩 그분들한테 의결됐던 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최소 한 번. 거부를 했던 분들인데 이제 다 찬성으로. 미안해. 그때는 제가 세상에. 사실은 한 명이 너무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뭐 같은 모양이 좀 우습죠. 예. 사실은 저는 거수기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참 바뀐 정권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별거 아닌 것도 별것처럼 보이게 저걸 되는 게 우리가 있는 것 우습게 보면 같습니다. 안 되는 게 저런 사람들의 특성이 과거에 일제시대 때는 갑자기 조선 왕조를 위해서 일했다가 일본 총독부를 위해서 일하고 독재 정권에 또 이랬다고 볼 수가 있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했어. 그럼 거기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이야. 어? 그때는 막 이 북한이 주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싸우기 위해서 뭐 국방비를 증액해야 됩니다. 막 무기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런 무기 다 폐기시켜야 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세태를 잘 그린 껍빗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우리 또 있습니다. 국문과 출신의 박성대 네, 실장님이 저는 국무회의에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상상하면 재밌어요. 이분을 적극 찬성했을 것 같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요. 네, 적극 아 찬성. 진짜 참 웃겨 진짜.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야당 이야기로 그럼 빨리빨리 오늘은 좀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는데 장성철 소장님이 뽑아오신 말이 야당 대표 말입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오늘의 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니 쩍벌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너무 재밌는데. 아니 쩍벌 윤석열 선생님이 사라졌더니 쩍벌 권성동 선생님이 나타났어. 왜? 어제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의 냉랭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또 하필이면 굉장히 80도 정도 되네요, 각이. 이제 봐봐요. 여기 보면은 김용태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혼자 앉아 있네요. 고립.
아. 여기 봐, 여기는 옆에도 앉아 있고 뒤에도 앉아 있잖아. 그렇네요. 여기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어요. 어머. 이게 뭐겠어요? 외로운 김용태. 고립 김용태, 고립무원, 외롭다. 그러네. 그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김용태 위원장이 보수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잘 주장도 했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 오늘 뭐 의총도 안 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친한계는 전혀 힘을 안 실어주고 있는 건가요? 사실 여기 한지아 의원이 보이긴 하는데 좀 거리가 있네요.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혼자만 딱 있고 2월 3년에 한 분 있고 예. 이쭉 없잖아요. 그러게요. 이건 좀 그렇다. 여기는 아마 없잖아요. 기자들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김용태랑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된 거예요. 근데 오월동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한계 입장에서는? 근데 친한계로서는 김용태가 뜨면은 한동훈의 이미지를 좀 갉아먹을 수 있다, 아니면 중첩될 수 있다, 아. 그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견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정화 의원 등등이 맞는 말 했다. 조경태 의원도 저렇게 당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권력은 있지만 권위는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은 당 비대위원장이라는 권력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의원들이 아유 그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씀이 맞네. 이건 저렇게 나가야 되네.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공천받았고 네가 어떻게 비대위원장 됐는데 네가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5대 개혁을 해? 뭐 너 임기 그냥 한다고? 그래도 말이 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30일까지밖에 버티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두 분 다 보시는 근데 거네요. 뭐 친윤이 공천을 줘서 좋은 곳에 공천을 받고 그래서 또 배지를 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대기실에서 김용태 의원 보면 김용태 의원이 일단 자기 그 얼굴에 부끄러운 말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또 자기의 공천 준 친윤에게 그렇다고 비수를 꽂을 수는 없고 거기에 좀 고민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대기실에서. 예, 아 예.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뭐 이런 거 봤는데 사실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됐든 간에 지금 비대위원장이면 거기에 맞게 해도 돼요. 밀고 가도 돼요. 예. 저는 뭐 그 5대 개혁안 내고 그다음에 여러 메시지들은 다 좋다고 보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경륜이 만약에 장성철 소장 같은 분이 이 뭐 대표실에 비대위원장실에 있었다면 미리 사실은 중진들 몇몇을 찾아가거나 또는 원로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그 메시지에 잘못된 게 없거든요. 아니면 그런 메시지에 찬성하는 분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 낼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짜놓는 겁니다. 딱 한 번 본인 얘기하고 난 있을 때 당의 원로 한 분이 예를 김무성 같은 분도 좋고 원로 한 분이 그 얘기는 맞다라고 미리 짜놔야 돼요. 예. 그런 작업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무적인 사전 작업이 좀 부족했다. 모든 정치적인 액션에는 사실은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우분들이 목소리를 툭툭툭 내면 그게 대세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반대 목소리가 나와도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몇 본인의 뜻에 동의하는 분들의 미리 사전에 가서 얘기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안 도와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친윤의 아주 핵심들 아니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직을 따로 또 만들어서 여기에 그런 메시지를 좀 내달라.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정치에서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물론 다른 분들도 못하지만 제가 만약 참모라면 몇 가지를 못 하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6월 30일이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그 임기를 연장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의총장 분위기 만들어가는 거는요. 허를 찔러야 돼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계가 나와가지고 그래 김용태 위원장 맞아요 그러면은요. 친윤계나 영남권원들이 저것들이 짜고 쳤군. 저것들이 더 괘씸한데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TK나 PK 지역에서 의외의 인물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정말 김용태 위원장 말이 맞다고 저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 영남권 의원들 다 그렇게 하면 좀 힘 실어주자고 대선 졌지 않냐고 우리 젊은 정치인 하겠다는데 뒷받침 해주자고 예를 들면 김도우 의원 같은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분위기 몰고 갔으면은 예. 반대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뭐지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친한 게 뭐 조경태, 박정아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야 이것도 짜고 쳤다. 제 김용태 제가 한동훈 편에 섰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예. 결국 그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망에는 오르던데 안 하신대요? 결심은 하지 않았다. 안 하신대요? 아. 그냥 안 한대요. 그냥 이런 거에 나 끼기 싫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고 그 경북의 삼선 의원 그분을 친윤들이 네. 원내대표로 만들려고 송원석 분위기를 의원. 모아가고 있는데 그 송원석 의원이 아직은 확답을 안 줬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냐 해서 되겠냐. 다들 지금은 독배를 마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솔직히 지금 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임해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당대회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당대회 없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자칫 잘못하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야당 원내대표 재밌긴 하지만은 과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당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세 때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오. 막상 되면 복지부동. 지금 왜 이렇게 없냐? 지금이 사실은 권력 교체기잖아요. 예. 권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났고 친윤이 주도했는데 친윤이 앞으로 계속 갈지 친한이 잡을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괜히 줄 서봐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보기예요. 그러니까 다 안 하고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누구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분들이 그럴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도읍 의원이 나름 그렇게 나름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사실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국정농단 청문회 때 예. 김도읍 원내수석이었는데 그때 원내수석으로서 이거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네. 이루어졌어요. 당시 여당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부끄러운 짓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김도읍 의원이 나름 합리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지금 맡기를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면 애매하게 권성동 체제가 어차피 거기 내려가는 거 맞죠? 아, 그만둔다 했으니까. 예, 또 예. 요청 열어가지고 원내대표 뽑기로 16일날 결정했으니까. 예.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예. 한 중진 의원이 연락 와가지고 좀 이제 본인이 대표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게 어떻겠냐. 아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네, 어떻게 생각하냐. 예예. 지금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 진짜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되잖아요. 예. 여기다 이름만 써봐요. 아, 네. 성만 써봐요. 싫어. 자 그러면 하나씩만 여쭤보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김씨인가요?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 김씨 중진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친윤들이 한 60명이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시킬 것 같아요. 네. 그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표 던졌던 것으로 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네. 그런 지점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연장으로 또 그 안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된다는 저의 부담감 때문에 훅훅 넘어가고 있긴 네. 합니다. 이 당권 다툼을 결국 그럼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당권? 이어질 텐데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평생 가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를 뭐 9월 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김문수, 한동훈 둘 다 나오지 말아라. 이런 성명이 조직화돼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김문수 100%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정가에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게 이 주말에도 열심히 활동하셨잖아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해가지고 정권을 잃게 만든 장본인 한동훈 둘 다 어느 정도 책임지고 나오지 말아라. 예.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할게. 아 마지막이 핵심이네요. 아까는 다 눈치 본다고 했었는데 또 난가가 당대표는 있으신가 보네요. 상대편은 좀 다르죠. 예. 전력을. 그러니까 뭐 할 만한 사람은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하겠다고 손드는 그런 게 많은 거죠. 근데 주말 사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 작업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국내 그 아주 유서가 깊은 물론 민정당부터 시작됐지만 유서가 깊은 정당의 대선 후보여서 전국을 누비다가 지금은 턱걸이하고 훌라후프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만족하지는 않겠죠. 예. 버스도 간만에- 타긴 했습니다. 그럼요. 경기도지사 이후에 가장 각광받았던 두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어가고 싶은 욕구니까 자꾸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해서 당 대표를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호개인 집회에 지나가다가 사진에 찍힌 김문수 전 장관 사진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게 41.15%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랑은 그날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처음 뵙는 거긴 하거든요. 그 영남권에 예. 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음매 기사로 뭐 이거죠. 네? 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버티고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 예. 우리가 투표율 동료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40% 넘는 선전을 할 수가 있었어. 우리 아니면은 과연 그럴 수 있었겠어? 수도권에 있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나 그렇게 뭐 당 개혁하자고 그러고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하자고 그러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니들 표 얼마나 나왔어 니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명분이 생겼다. 아. 그래서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실수한 게 있어요. 5대 개혁안 중에. 예. 100% 상향식 공천. 아. 현역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인이. 그거는 정치 개혁이 아니에요. 공천 개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공정한 잣대로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공천 개혁의 지름길이지 상향식 공천하면 신인이 박성태 실장님 뭐 유명하고 얼굴 많이 했지만 예를 들면 송파에 가서 배현진하고 6개월 전에 가서 제가 국민의 후보 막 되겠어요? 안 해요. 당원도 없잖아. 안 하신답니다. 당원도 없단 말이야. 100% 상향식 공천하면 국민하고 당원하고 섞어가지고 거기서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할 텐데 되겠냐고 안 돼. 예. 그러니까 뭔가를 대단히 좀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상향식 공천을 제일 먼저 얘기한 분이 김무성 대표예요. 반대했어요 저는 계속. 아 그래요? 저는 그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 사람 챙겨가지고 한 30명 정도 원내에 우리 사람을 챙겨야 된다.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되치기 당한다. 아. 내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성철아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10번 상향식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좌관인 네가 계속 그렇게 반대하면 어떡하냐. 입 다물어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예. 정말 민심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또 이것만 가지고 상향식 공천을 하면 민심을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당원 투표 같은 걸 해보면 투표율이 50%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정한 뜻이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상향식 공천이 되게 많고 예. 예를 들어서 상향식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맨날 조기 축구회 가고 지역구 행사장 가서 나중에 저 좀 밀어주세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음. 그러면 상향식을 하더라도 뭔가 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되지. 그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이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뽑는 게 다 좋은 거야.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럼요. 의구심이 있어요. 물갈이를 그렇게 해야 하는 되는데.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상향식 근데 공천 물갈이 못해요. 그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도 영남이 65석인데 65석에서 다수를 차지하니까 예. 그쪽 민심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어쩌면 약간 그 중에서 일부 극우적인 목소리가 당의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취약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이 많으면 그런 거야 이러면 다 떨어져. 그렇죠. 민심을 자꾸 중도 민심을 쫓아가야 돼라고 하지만 수도권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남 중심에 더 TK 악화되는. 중심에 더 강성으로만 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5대 개혁안 중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당론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천목회에서 했던 예, 건데 예. 처음 의견을 냈던 메시지 건데 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아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으니 거기가 주류 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좀 더 강하고 어긋날수록 공천받기가 쉬워요. 예.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공천에 가장 목숨을 거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그럴 때는 공천을 계속 못 받은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중도 민심이 좀 많이 반영되는 좀 합리적인 걸로 바뀔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이 지금 깨지지도 않는 상황이고 분당도 안 없다 깨져.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밖에서는 당이 김용태 버려요. 강제로 깨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제로 깨질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예. 정당 해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바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바람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정성도 있어 보여요. 진정성이요? 네, 저 정당은 국민정당으로서의 생존력, 생명력은 다 했다. 아. 깨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내재적인 쇄신과 개혁으로는 저 정당이 탈바꿈하기는 힘들어요. 아. 오히려 더 공고해지지. 영남 기득권 의원들은 41% 우리가 아니었으면 되겠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외부에서 만약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몇 명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윤핵관들 중에 몇 명 그리고 또한 위원장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이 된다면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러한 개혁안을 던지려고 했으면 자기 자리를 걸었어야 돼요. 그렇죠?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 네네. 그만둘게요. 그러니까 이거 나 당을 위해서 고언하고 충정한 거예요. 이 개혁안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혁안 던지고 누구에게도 사전 정지 작업 없었고 근데 나 저기 비대위원장 나 계속 해야 될 건데요. 당원 투표로 결정해 주세요. 욕심 많네 쟤. 쟤 한동훈하고 같이 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던져놓고도 정치적인 선택, 정무적인 판단이 좀 부족해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닥으로 근데 떨어진 김용태 김용태 이름을 예, 지금 예전에 정진석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그 뒤로 찍힌 거 아니에요? 김용태 뭐 비대위원장이 저를 찍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 냉철하신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 김용태 야당이. 비대위원장을 만만하게 보면 냉철하게 현 상황을 제가 분석하고 이게 계십니다. 국민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냥 아이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 뭐 근데 우리 신경도 안 써. 무시해.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네. 거지. 그 끝으로 근데- 그래도 권한을 써야죠. 예.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권한 막 써서 근데 얼마 안 그렇게 남지 나가야 않았습니까? 돼요. 그래도 뭐 6월 쓰시고 30일인데 쓰고, 예, 예. 그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아.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30일까지는 최대한 결기로. 권한을 써라. 이국의 미친놈은 나야 오. 라고 하고 그냥 나가야 돼요. 오, 장성철 소장님, 박성태 실장님한테 좀 전화를 해서 정무적 그 어떤 뭐그 조언과 사전 근데- 정지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근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갖거나 어디에 짱이 되면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게 극명하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본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정무적인 조언을 하려면 내가 너보다 정치를 더 알아. 너 대통령 돼봤어? 이러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자기 100% 무죄 받는다는 확신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치. 거 봐서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아이, 그냥 그런 꿈나라에 살라고 하세요. 예, 좀 그분은 판단력이 제정신이 좋으신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어, 제일 뼈아픈 건 바른정당의 실패다. 아 그러게요. 2017년에 바른정당이 어쨌든 개혁 부수를 표방하고 앞으로 나선데 분당을 해서 나왔잖아요. 실패하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예. 여기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럴 바에 내가 때려치고 나가 이 목소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 몇 년 지나다 보면 다시 여기가 본거지가 된다. 그게 되고 그래서 저는 깨질 위험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안 깨져. 국민의힘이 돈이 많아요. 아 이게 장부가 1,200억이고 또 돈 벌었으니까 1,500억 이상 될 예. 거예요. 배 아픈 거야 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쟤네한테 죽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안 깨진다. 그래서 안 깨져요. 예. 못 깨져요. 그러면 이준석,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두 사람이 합당을 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새로운 일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홍준표 신당 저는 당장은 가능성 없다라고 봐요. 예, 예. 신당 만들 동력도 사실 없고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의원들 대부분은 뭐냐면 잘 버티고 그냥 복지부동 하고 있으면 3년 뒤에 다시 총선 기회가 온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신당으로 나간다 거의 가능성 예, 없습니다. 진짜 큰 비극이네요. 그리고 보수의 홍준표 비극. 예. 대선 후보일 때도 의원 한 명 따라붙진 않았어요. 이번엔 좀 다시 지난번에는 한 명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신당은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예. 복지부동 한다는 차원에서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당장도 가능성 없고 내년에도 가능성 없고 내후년에도 가능성 없어요. 아 영혼이 없는 건가요?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다른 의원들도 없고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도 없어요. 오. 그리고 국민적인 인지도와 인지도는 있지만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청년의 꿈 이런 데에서는 좀 지지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 당수하면 되겠네요. 청년의 꿈 당수. 이렇게. 청년의 꿈당.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청꿈당.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여쭤볼 것들이 많았는데 아까 민정수석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영 아쉽긴 하지만 민정수석 얘기 한 줄로 얘기하면 예. 검찰 그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특수통은 아니래요. 아, 중수 이과장을 예, 예, 했지만 예. 검찰 내부에서 쭉 있었던 명맥 있던 특수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호남 몫으로 그냥 들어갔던 자리다라고 얘기가 있고 검사가 민정수석하면 검사 출신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은 동의하지 못해요. 오히려 잘 알아야 하는 그럼요. 거고. 그런데 이번에 경향에 보도했던 예. 그런 뭐 부인 부인의 차명 명의신탁 재산 의혹. 예. 그건 뭐 수석도 인정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거 검증하는 사람이 본인이 물론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해요. 90년대 얘기니까. 근데 본인이 그런 게 있다? 그럼 검증이 일단 거기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통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서 두 분과 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0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권영국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